그러면 지금부터 두 개 일타역신 NCS 우수사례 발표를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해 주셨고 실크스크린 인쇄 산업에서의 기업체계 선진화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신이 박규현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발표는 20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신의의 박규현 실장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 초대해 주신, 그리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저희 차진실 위원님과 저희 전속으로 맡아서 지도해 주신 민경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저희 기업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왜 우리가 컨설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컨설팅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의는 약 1994년에 설립된 30년 경력의 제조업입니다. 그 화장품이나 의약품 위에 실크 스크린 인쇄를 하는 인쇄 업체인데요. 라벨 부착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 OEM 기업이라서 이제 LG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고객사의 요청에만 이제 생산을 하는 OEM 제조업체고요. 연 매출의 한 500억 정도 하는 소기업입니다. 네, 저희 주요 고객사입니다. 먼저 저희는 LG 생활건강이 전체 매출액의 약 40%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아모레, 한국콜마, 코스맥스 용기를 이제 부자재에 인쇄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화장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생활용품, 의약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NCS 컨설팅을 받게 된 계기는 가장 명료합니다. 사실 LG에서 ISO 9001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하는 5스타 같은 걸 표방한 이제 LG 안심품질이라는 걸 진행했는데요. 사실 저희 소기업까지 그런 품질 진단이 올 거라고 좀 대비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고객사에서 이런 품질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까지 이제 진단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OEM 기업이기도 하고 그동안 제조업에만 힘써왔던 기업인데, 우리의 기술성이나 품질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류화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 고객사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 문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 민경찬 교수님께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장님께서 항상 그 직원들 연봉 책정을 할 때 혹시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항상 하셨습니다. 근데 주로 사장님의 기준이 특별하진 않았어요. 아내가 있으면 좀 더 드리고, 가정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회사에 오래 다니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기 능력 대비 정말로 연봉이 잘 측정되고 있는 건가 이제 의심의 목소리도 많이 직원들에 들리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까, 그 부분을 이제 민경찬 교수님께서 많이 지도를 편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 프로세스는 앞에 보신 바와 같은데요. 처음에 문헌이나 그 직원들 모아서 인터뷰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하시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도 설계나 이제 이행 관리 부분에서는 워낙 우리나라가 NCS에 대한 어떤 제도적 관리나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또 저희 지도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순조롭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저희 산업의 도메인 지식을 저희 교수님께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시간 외에도 교수님과 사적인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같이 회식도 하고 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마 저희 교수님께서 저희 도메인 지식을 충분히 같은 시간 보내면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력 현황을 보시면 저희는 먼저 대표님이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인으로 지금 청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대표님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도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성별이 현재 70% 이상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요. 연령대는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 제조업의 특성상일 수도 있는데 그 근속 기간이 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10%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인적 자원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었던 니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년 뭐 이상으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잣대를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이야기를 뭐 이렇게 배제하기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컨설팅 해주시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EOS 설문을 좀 받았었는데요. 뭐 가장 저희 회사에 안전하게 느낀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제 작업장 안전이나 뭐 근무 제도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셨다고 했나 봐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교육 훈련이나 지원 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나름 교육을 한다고 많이 교육을 하긴 해요. 예를 들면은 사장님께서 직접 아침 조회를 나오셔서 매주 월요일 날 뭐 훈계 말씀을 하시던가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관리자들을 모여서 그 주의 이슈를 한씩 논의하면서 그 일주일에 있었던 과제들을 정리하는데 사실 그거는 일방적이잖아요. 상호 소통 과정이 아니라서 아마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혁신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 반대로 이제 협동이나 신뢰관계 혹은 사고 위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저희 직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약간 그 저희 대표님의 그 수직적 관계를 증명하는 어떤 그 인터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뭔가 보상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고 그런데 또 그런 그러니까 단단한 어떤 오랫동안 일하시고 단단한 그런 네트워크 그 결합이 좀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저희 회사 실정입니다. 실제로 몇 명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가지고 저희 부장님들과 대리님들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인증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노비즈도 받고 메인비즈도 받고 우수 기업인 협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로 뭐 그 안에서 직원들이 체감할 만한 어떤 경영 혁신이 일어났는가 혹은 직원들이 체감할 만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이 LG 안심품질 인증제는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이제 더 저희한테 혜택을 주고 뭐 점수가 낮으면 일을 빼앗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나쁘게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점수에 맞추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민경찬 교수님과 함께 이제 컨설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 설계 방향은 이미 NCS라는 어떤 제도에 있어서 설계하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프레임인데 먼저 뭐 능력 단위 분석을 시작으로 이제 직무도 설계하고 실행 체계도 구축하고 작은 부분에서 뭐 바텀업 방식으로 설계를 조금 진행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 실제로 LG 생활건강 그 안심품질 진단에 실제로 필요한 품질 매뉴얼이나 이런 절차서 구성에 조금 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세스는 이제 현안 분석, 능력 단위 분석, 직무 설계, 실행 체계 구축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그 안에 세세한 이제 스텝으로 뭐 조직부터 직무, 그 직무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분석하기도 하고 끝에 실행 체계에서는 그 분석된 결과들을 어떻게 능력 개발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리고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부분 총체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는 저희 조직도고요. 사실 처음 저희가 이 NCS 인사체계 컨설팅을 두 단계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 조직도에 위치한 관리팀, 생산팀, 품질보증팀 이렇게 크게 세 개로만 구분을 했는데요. 이번에 LG 안심품질에 조금 더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 컨설팅을 보완하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각 팀에 위치한 그 개개인의 인원들 각 직무에 대해서 그 NCS 컨설팅을 확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된 이제 직무로 조직별로 어떤 세부 업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직무별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직에는 관리팀, 생산팀, 품질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직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분석했다는 점이 굉장히 저희에게 유익했습니다. 사실 그 직무는 많지만 그 직무별 담당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인원 한 명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분석했던 차트 시트를 주고 너가 정말 이걸 이행했니?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 NCS 이제 컨설팅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단계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설명이어서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보시면 각 그 직무에 대한 어떤 능력 단위가 필요한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능력 단위 목록을 작성한 건데요. 목록별로 또 어떤 평가 요소가 있는지도 세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품질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NCS 부분에서는 기업 부분에서는 몇 점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런 능력 단위 구조도도 작성해가지고 구조도가 이제 품질팀, 뭐 관리팀, 뭐 생산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멀리서 봐서도 뭐 한 번에 알 수 있게 이렇게 목록도 작성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저희 주임부터 부장까지 이제 능력 단위 구조도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후에 지금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각 이제 그 직급별 필요한 능력 단위 구조도, 그리고 그 구조도와 구조도 안에 있는 그 평가 항목들을 모아서 저희가 약간 체크시트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사 평가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평가하는 평가 시트를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직급별로 체크시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금 직급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제가 대리인데 내가 부장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과장님으로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너 이 체크시트에 한번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체크해 와봐.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하나 깜짝 놀랐던 것이 이 NCS 모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 직무에 과연 저는 실크 스크린 인쇄라는 종목이 NCS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부터가 제 의문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특수 인쇄 그리고 그 안에 실크 스크린 인쇄라는 목록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직무 설계하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는 이 제도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 대표님 훈화 말씀, 뭐 대표님의 말씀, 뭐 이 정도 수준이 사실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제 OJT도 좀 훨씬 더 수월하게 신입 OJT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고교 전형으로 이제 그 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온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는 이제 생산 오퍼레이터를 맡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생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장님께서 직접 이제 현장에서 지도 편달하시던 거를 저희 품질이나 아니면은 경영 지원팀에서도 좀 원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OJT 교육뿐만 아니라 집합 교육도 만들었고, 네,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각 팀별로 어떤 모듈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 주임은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저희 자체 내에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여력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뭐 주어주신 자료로 어떻게 꾸역꾸역 이제 시트를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 교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충북권에서 이 컨설팅에 직접 관련돼 있는 각 기업별 인원들을 선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훈련이나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그 부분은 뭐 차후 일이니까 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 평가하기 위해서 그 NCS 자료 주신 거 기반으로 만든 KPI입니다. 그래서 현재 ERP에 등록된 어떤 데이터들을 이 기준에 맞춰서 그 생산팀, 품질팀별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KPI 도출하고 있고요. 사례로 이거는 이제 불량률, 그래서 생산팀에서 이제 품질팀에서 얼마나 불량률 내고 있는가, 이 앞에 있는 평가 단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생산성 부분에서도 뭐 생산율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무슨 비율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앞에 보셨던 두 KPI를 구글 시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카카오 이제 구글 설문으로 돌렸고요. 그 나중에 다 취합해서 분석해서 마지막에 대표님과 이제 경영 인사팀이 직원들 연봉 평가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컨설팅 성과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고객사에게 말하지 못했던 우리 내부 인력의 능력, 그리고 품질 평가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문서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고,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교육도 진행하고 어떻게 내부 인원들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게 가장 사실 화두잖아요. 그 부분을 크게 도움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적 자원 개발 문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기술을 표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술을 다루는 직무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뭐 MES나 POP 도입을 해가지고 스마트 공장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